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405번인데요. 숫자를 16진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숫자를 16진수로 바꾸는데 이제 문자열로 16진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가 주어지면 그 정수의 16진수에 해당되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반환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16진수를 어떻게 바꿀지는 좀 이따 생각하고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죠. 문자열을. 그러면 자바에서 문자열을 만들려면 스윙을 이용해 가지고 빈 문자열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 플러스 A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더해 줘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플러스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쓰면 안 좋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스윙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면 좋냐면은 스윙 빌더예요. 스윙 빌더. 그래서 스윙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그 스윙 빌더에 주어진 숫자에 해당되는 16진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16진수는 이제 인트는 32비트죠. 32비트인데 여기 보면 26이면 1A가 나오고 있어요. 1A.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이면 FFF 8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대 길이가 몇 개일까? 우리가 만든 문자열의 최대 길이는 정수가 32비트잖아요. 그럼 16진수로 이렇게 최대 만들면은 8개가 돼요. 8개. 그쵸? 32비트, 4비트씩 하면은 8개예요. 16, 뭐, 그거 갖고 깊게 고마죠. 하여튼 8비트. 8바이트. 그쵸? 8바이트. 8바이트야? 아니지, 4바이트. 하여튼, 4비트씩 해가지고, 이게 1바이트죠. FF가. 그래서 4바이트 해가지고, 총 8개. 어쨌든 8문자예요. 그러면, 스윙 빌더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스윙 빌더를 그냥 스윙 빌더 뭐 해가지고 뉴 스윙 빌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공간 확보를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최대 공간은 얼마예요? 몇 개 문자? 8개 문자예요. 그럼 8개 문자를 유지할 수 있는 스윙 빌더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중간에 그 내부적으로 공간을 늘리게 하면은 그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자바는 스윙 빌더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럼 스윙 빌더의 생성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라이브러리에서 그 8보다 더 크게 기본적으로 확보해 주면은 그냥 빈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string builder let new string builder 8. 무슨 let을 반환할 건 아니고, let을 다시 이제 let이 유지하고 있는 문자열을 반환하게끔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기에 있고, 그러면 숫자를 26을 1A 얘를 어떻게 바꿀까? 정수 요 표현을 1A로 어떻게 바꿀까? 이제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16으로 계속 나눠 가지고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진법을 바꿀 때 그 진법에 있는 그 16이면 16진법이면 헥사데스가 16진법이니까 16으로 나눠 가지고 그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음수들은 나눠 가지고 또 얘를 FFF로 바꾸려면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얘는 16 나누면 처음에 한 번 나눠지겠지. 그 다음에 남는 게 10이야. 더 이상 안 나눠져요. 근데 10은 A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16으로 나눠가지고 1A라는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음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6으로 나눠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 숫자는 2의 보수 비트로 이미 구성되어 있죠. 그 숫자는 내부적으로 비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그 비트 표현을 16진수로 바꾸면 돼요. 16진수. 그러면 26A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되어 있죠. 비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8, 2, 16. 그래서 26이 되겠죠. 그러면 요 4개의 비트가 A에 해당되고 요 4개가 1에 해당돼요. 앞에는 다 0일 테고. 그러면 이 비트를 요 4비트를 그냥 16진수로 바꾸면 돼요. 1이면 1, 0이면 0, 10이면 A, 11이면 B 뭐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어 케이스로 다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헥스에 뭐가 들어가요? 0x 0f와 AND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어내는 건 4비트를 얻어내겠죠. 4비트. 그럼 이 4비트를 이제 저 빌더에 뭔가 해가지고 A면 10이면 A로 바꾸고 뭐 이런 거 작업을 해야 되겠지. 예. 그 다음에 내가 이 4비트를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몇 비트 또 뭘 얻어야 돼? 다음 4비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이 4비트를 어떻게 해야 돼? 1로 이동시켜야 되겠지. 우리가 항상 비트 작업할 때도 맨 이쪽 거는 우리가 이런 AND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4비트씩 이동시켜서 4비트를 취해서 그 4비트를 문자로 바꾸고 바꾼 문자를 빌더에 넣어서 이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리를. 그런데 얘가 옮겨가면서 다음에는 000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4비트를 옮기면 0000이 되겠죠. 1A니까 쭉 옮기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0을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8번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시프트를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시프트 됐더니 결과적으로 0이 됐어.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끝내면 돼. 그래서 while 조건이 어떻게 돼? num이 0이 아니면 계속 4비트씩 취해서 그 4비트를 헥스에 집어넣고 헥스라는 변수에 그 헥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셨죠? 우리가 32비트 정수에 있는 그 정수를 16진수 해당되는 16진수에 해당되는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스윙 빌더를 쓰고 있고 4비트씩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헥스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야? 15까지죠. 0에서 15까지예요. 4비트니까 우리가 요 4비트를 취했을 때 요 4비트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에서 15예요. 그런데
0, 1, 2, 3, 4, 9까지는 그냥 문자로 바꾸면 되는데 10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A가 돼야 되고 B가 돼야 되고 C가 되고 D가 돼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만드는 게 어렵진 않죠. 어?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 if문을 써서 뭐 이런 식으로 if x가 9면 우리가 이제 캐릭터에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c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자를 얻어내겠죠. 문자를. 그리고 else c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자를 얻어낼 수 있죠. A, B, C, D 얻을 수 있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저렇게 하면은 뭘 얻어요? 0에서 F까지를 쫙 15개를 쓰고 그거를 문자 배열로 바꿨어요. 문자 배열로. 그러면 0번째 세기에는 0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10번째 세기는 A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11에는 B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써서 조건을 매번 검사를 해가지고 또 식을 계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문자를 얻어낼 수 있고 내가 이 헥스 값이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문자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문자 배열을. 뭐 문자 배열을 저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캐릭터 digits 이퀄 0, 1 근데 이거 타이핑하기 싫잖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해도 되죠. 문자 배열을 만들 때 0, 1, 2 쫙 해가지고 F까지 만들 수 있는데 뭐가 귀찮아? 타이핑하기 귀찮아. 이렇게 하면 타이핑이 귀찮아요. 근데 저거는 조금 그래도 타이핑하기가 편해. 근데 저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고 얘 대신에 문자 배열을 내가 출력해야 될 문자 배열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색인으로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끝났나? 지금 이렇게 코딩하면은 여기서 let to string 하면은 뭐가 나와요? 1A가 나와요? 처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append digit.hex 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문자는 뭐예요? A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 A1이 됐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A1이 아니라 1A예요. 1A.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야 되죠. 근데
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스트링 빌더는 뭘 갖고 있어? 리버스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 마이너스 1이 안 돼.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마이너스 1이 왜 안 될까? 음수를 시프트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를 시프트하면은 뭐가 남아 있어요? 여기 1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1이 남아 있으면 안 돼. 음수인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그치? 여기서도 그 2개짜리와 3개짜리를 산술 이동, 논리 이동 요거를 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산술적으로 이렇게 뭐 나누기 2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호 비트가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나오잖아요, 이제 답이. 그래서 서미트를 똥 하면 잘 나오겠지. 100% 나왔어요. 이게 기분 좋죠. 그러니까 요 코드를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문자열을 처리할 때 문자열과 관련된 문장을 만날 때 이제 스트링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스트링 빌더는 얘는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유지한 공간을. 근데 중간에 늘어난 공간을 늘리면은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 얼마만큼 큰 문자열을 만들지 알면 처음에 공간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어펜다는 건 그냥 색인에다가 거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효과적이죠.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이 저렴하게. 그래서 저 스트링 빌더를 이제 그 충분한 크기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8이라는 걸 알아. 최대가 8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8 잡아준 거고 정확히 몰라. 그렇지만 이거보다 클 수는 없어.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그래서 저 스트링 빌더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리버스라는 거 그리고 스트링 빌더가 자동적으로 문자열로 변환되진 않아요. 그런데 스트링 빌더를 유지된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떤 메소드 쓰면 돼요? toString을 쓰면 돼요. toString. 질문. 요 문제에 대해서. 없으면 하나만 더 할게요. 821번 한번 해봅시다. shortest distance to a character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love lit code라고 하는 문자열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 주어져요. 그러면 이 문자들이 요 2와 거리가 얼마 되는지를 쫙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조건은 뭐냐면은 요 주어진 문자는 여기에 최소 한 번은 나와요.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는 여기랑 비교할 건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얘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둘 중에 더 짧은 거리를 그 위치에 있는 배열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애, 저쪽에 있는 애. 근데 맨 앞에 있는 애들은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왼쪽에 그 문자가 없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만 있을 수 있고, 또 이쪽 끝에는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left와 right.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이런 여기 보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요 사이 있는 애들은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를 재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서 각 개별 문자들이 주어진 문자열 내에 주어진 문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얼마냐, 절대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문제는 저 스트링에 있는 개별 문자들을 하나하나씩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문자열에 있는 캐릭터 at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랬어요. 차라리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라? 문자 배열로 바꿔서 프로그래밍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주어진 S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꾸겠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 배열이에요. 근데 이 배열의 그 길이, 용량은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요 각각마다 3, 2, 1, 뭐 0 이걸 출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 배열을 만들고 저 렛이라는 배열에다가 내가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반환해 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자가 있을 때 요 문자의 왼쪽에 등장하는 그 위치가 어디인지, 요 오른쪽에 등장하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left, right 해도 되고 previous, next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전진시키면서 내 위치와 현재 previous, 현재 next를 비교해 가면서 쫙 채워 넣어 가볼게요. 그러면 previous와 next를 이제 만들 건데 previous는 처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으면 저거를 뭘로 초기해 주면 좋을까? 지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previous와 next가 각각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를 계산할 건데, 여기에 있는 요 let i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i와 previous를 뺀 절대값과 next와 i를 뺀 절대값을 이용해가지고, 그 중에 더 작은 걸로, 요 let i를 설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previous를 어떤 값으로 설정하면 좋아요? previous는 0은 아니죠.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여기서 내가 어떤 값을 설정해가지고 얘한테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온 값이랑 여기서 나온 값이랑 절대적으로 커야 되겠죠. 그러면 previously 뭘로 세팅하면 좋을까? integer mean value. 이쪽에 있는 애니까 integer mean value의 i를 빼도 걔는 절대적으로 next와 뺀 애 절대값보다는 더 크겠죠. 그럼 걔는 무시해야 되겠지. 응? 그래서 얘는 previous는 integer mean value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integer mean value로 설정한 순간 요 위치에서 오버플로우가 나요. 그러니까 integer mean value면 좋은데, 항상 우리가 integer mean value를 쓰는 게 아니라 뭘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s의 길이는 10의 4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구해도 10의 4승까지가 최대값이겠지. 어? 이 문자가 여기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 끝에 있어. 근데 길이가 10의 4승이야. 그럼 10의 4승보다 큰 값이면, 마이너스 큰 값이면 효과적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못 써.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값을 많이 써요. max와 min이 필요한데, integer max value를 쓰면은 막 계산하다 보면 오버플로우가 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조금 범위를 줄여도 돼. 줄여도 돼. 절대 98765431은 안 돼. 그거보다 넘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값을 max로 또는 min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integer mean value를 써도 되는데, integer mean value 썼을 때 약간 오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범위를 보고 다른 값을 쓰는데, 다른 값은 뭐 이것도 돼요. 10의 4승이니까 공이 4개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돼요. 얘보다는 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저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냥 타이핑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next는 찾아야죠. next는 찾아야 돼요. 요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로 가면 얘를 찾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next를 찾는데, 이런 식으로 next를 찾아야 돼요. next는. 그리고 여기 가서 i가 쭉 가다가 넘어가면 다음 next를 또 찾아야 되겠고, 다음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여기서만 일어나지 않고 요 안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 애는 여기다가 하지 않고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넥스트를 찾아 가지고 넥스트를 세팅해 놓을게요. 넥스트는 존재해요. 항상 하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저 주어진 C는 문자열에 최소 하나는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없었을 때는 넥스트의 값이 뭐가 돼요? 저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얘가 마지막으로 나타냈어요. 그럼 얘네들은 넥스트가 없죠. 그럼 넥스트를 저 큰 수로 설정해 놓으면은 항상 프리비어스 뺀 값이 더 작겠죠. 그래서 저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거의 다 풀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반복하면서 얘를 구하면 돼요. 근데 언제 넥스트를 다시 구해야 돼? 여기서는 프리비어스 넥스트가 있죠. 쭉 가다가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넥스트는 얘 갖고 비교하면 0이 나오겠죠. 여기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넥스트가 뭐가 돼야 돼? 프리비어스야 돼야 되고 얘를 또 찾아야 되죠. 그러면 뭘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아, 아이씨, 여기도 틀렸다. 잘 돼요. 그래서 넥스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넣으면은 순위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접근.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설명해드리고 싶은 문자열과 관리 설명해드리고 싶은 부분,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문자열 관련된 문제인데 문자열의 개별 문자들을 어쨌든 살펴봐야 돼. 그러면 그냥 스윙을 자바에서는 캐릭터 at 갖고 접근하지 마세요. 먼저 뭘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꿔라. 그거는 첫 번째예요. 그거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값, 맥스값을 설정할 때 가끔은 우리가 그냥 인테저 맥스 밸류, 인테저 민 밸류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는 내가 워낙에 잘 동작을 안 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내 범위 내에 충분히 큰 값을 하나 결정해가지고 걔를 민과 맥스 값으로 쓰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상수로 만들어 놓고 써도 되고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값이 98765431 요 값을 맥스 민값 마이너스 해가지고 민값으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문제의 범위를 보고 저걸로 해도 충분히 맥스와 민값이 되는 경우에는 저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비어스와 구간이 없을 때 넥스트를 어떤 값으로 설정해 가지고 얘는 조건식 없이 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프리비어스 없을 때는 넥스만 쓰고 또 넥스가 없을 때는 프리만 쓰고 이렇게 if문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if문들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
원래 없는 프리비어스에도 어떤 값을 넣어주고 넥스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값을 넣어줌으로써 뭘 없앤 거예요? if문을 없앤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면은 프리비어스가 뭐 마이너스 1로 세팅해 놓고 프리비어스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넥스트만 쓰고 또 이제 넥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넥스트를 뭘로 설정했고 넥스트가 없으면 프리비어스만 쓰고 둘 다 있으면 프리비어스 넥스트 쓰고 또 이제 i가 넘어가면은 프리비어스 넥스트를 계산하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데 프리비어스가 없을 때가 있고 넥스트가 없을 때가 있다. 그때를 어떻게 할까? 그때를 조건식을 이용해서 하지 마시고 보통은 어떤 기본적인 값을 갖게끔 해서 그 구간에서도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하시면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도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필요하면은 저런 식으로 모듈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여러분 만든 함수에서도 우리가 메인 만들고 저지 같은 데서 메인 만들고 솔브 만드는데 솔브에 떠는 거 솔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여기도 나와. 근데 그럴 바에는 얘를 또 하나의 뭐 이렇게 getNext 같은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게 프로그램 코딩 할 때도 편리해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여기는 0부터 찾고 여기는 i부터 찾고. 실제 찾는 거는 중복해서 찾지는 않죠. 중복해서 찾지는 않아요. 한 번 돌아가고 한 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ON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ON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 혹시 디스커션에 들어가든가 서미션 해보고 서미션에서 이제 이쪽 100%막 90% 되는 코드들이 어떤 코드인지 한번 보시면 이제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제 문자 열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또 많이 활용하는 게 문자에 관련된 문제 중에 많이 활용하는 게 요거예요. new int 26. 여러분 첫 번째 과제한 거 기억나요? 랜섬 노트. 그 문제도 이런 걸 써요. 그래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 유니크한 문자라든지 랜섬 노트 같은 거 그런 문제들은 다 프리퀀시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통계를 내야 돼요.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나왔는지를 통계를 낸 다음에 그 통계 정보를 갖고 26개짜리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등장하네, 제일 적게 등장하네, 뭐 이런 것들 찾을 때도 다 요거를 씁니다. 여기에서 요 인덱스 줄 때 C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다시 인트로 변환할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인트예요. 자바에서는. 자바에서는 캐릭터를 이용한 연산은 뭘로 무조건 바꿔? 인트로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이용해서 뭐 frequency 플러스 하면은 이제 그 해당되는 소문자들이면 소문자들의 빈도수를 저 배열에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만나면 빈도수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 그럼 이런 배열 만들고 자바는 이게 또 좋은 게 이 배열 만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면 이 프리퀀시에 있는 각 요소들의 값은 뭐예요? 0으로 자동 초기화되죠. 자바는 뭐 C++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0으로 초기화되는데 자바는 모든 배열이
자동 초기화 돼요. 근데 객체 배열은 초기화 돼봤자 뭘로 초기화 되는 거야? 널로 초기화 되는 거예요. 객체 자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원시 타입들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처음에 초기 값은 frequency는 다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도 다 0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렛도 다 뭘로 초기화돼 있어요? 0으로 초기화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면 0으로 초기화가 돼요.